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LVGL 3편입니다. 시리즈가 진행이 되고 있죠. 오늘 3편에서는 2편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LVGL 위젯을 이어가지고 계속 한번 살펴볼 생각이에요. 끝날 때까지 오늘 다 끝난다면 오늘까지 땡인 거고, 그리고 위젯 말고 내일은 다른 거 알아볼 거고, 오늘 다 안 끝나면 내일도 위젯을 알아볼 겁니다. 이제 다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려면 이제 이거 제가 연결해놨던 걸 다 뽑아놨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매번 연결하는 것부터 새로 보여드리려고 반복,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슬라이드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냅다 슬라이드부터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55쪽부터 오늘 내용이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슬라이드는 모든 분들에게 공유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유튜브 영상, 라이브 영상 본문에 가보시면 이 슬라이드 링크가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 여기 딱 들어오게 될 겁니다. 지금은 당연히 아무런 자료가 작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이브 때 채워놓을 거니까 라이브 끝나고 나면 채워져 있겠죠. 자, 여기 이제 살펴볼 위젯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시도를 중인데요. 크게 두 종류의 위젯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카테고리를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위젯이라는 거의 그 꾸러미가 작화 툴에서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원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작화 툴에서 지원 안 한다라고 해서 LVGL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작화 툴에서 단순히 그 UI를 쓸 수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런 뭉탱이가 이렇게 있고 지원 안 하는 뭉탱이가 이렇게 있더라. 그럼 일단 그거 표현을, 지원하는 거는 제가 어떤 컬러를 표현할 거고, 지원 안 하는 거는 빨간 색깔 딱지를 붙여놨습니다. 지금 LVGL 위젯에 빨간 딱지가 딱딱딱딱 붙어 있는 것들 보이죠? 얘들은 작화 툴에서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작화 툴 이거 눌러보면 여기에 위젯이라고 된 부분에 그 항목이 없는 겁니다. 그럼 저거 작화 툴에서 내가 저거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일단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 작화 툴에 얼마 정도 비용을 지불하면 쓸 수 있는 건지, 혹은 뭐 프로 버전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걸 쓰면 되는 건지, 이제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나중에 우리가 종단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작화 툴 없이 위젯을 다루는 방법도 한번 해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굳이 작화 툴에서 지원한다 안 한다를 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LVGL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위젯을 내가 코딩을 해가지고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나중에 고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제가 체크를 해놓은 것 뿐이에요. 빨간색 딱지가 붙은 거는 제일 마지막에 알아보게 될 위젯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 LCD가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터치가 안 되는 거랑 터치가 되는 거. 터치 입력을 받아가지고 컨트롤 하는데 적합한 위젯이 있고, 그냥 보여주는 형태의 위젯이 있는데, 특히 여기 버튼이라고 된 거 보이죠? 버튼은 눌러서 뭔가 인터랙션이 발생되는 거지, 버튼 자체에 우리가 뭐 센서 값 같은 거를 출력하려면 라벨에다가 출력하면 되지, 버튼에다가 센서 값 출력하는 거 상당히 이상한 행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중에 터치 LCD 연결한 다음에 할 것들은 보류를 해놓겠습니다. 나중에 하겠다라는 말인 거고, 이제 그거 외에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결을 먼저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했던 자료는 제가 여기 캡처도 넣어놓고 코드도 넣어놓고 설명도 넣어놓고 다 이제 자료가, 이전에 했던 거는 자료가 다 수정이 완료가 됐으니 업데이트가 완료됐습니다. 회로도도 넣어놓고. 그럼 지금 어느 부분을 보면서 연결하면 되냐면 15페이지입니다. 지금 녹한다의 슬라이드 15페이지를 보면서 ILI9341하고 ESP32를 하나씩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그거부터 해놓고 우리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방가르 TV님 반갑습니다. 1등으로 오셨습니다. 금메달의 박수. 짝짝짝짝짝짝짝.
얼음이 형님 반갑습니다. 은메달로 오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 그리고 동메달 분은 저 멀리서 지금 뛰어오고 계신 것 같네요. 오셨습니다. 춘택님 반갑습니다. 동메달입니다. 짝짝짝짝. 이렇게 메달리스트 분들이 오셨으니까 이제 녹화단은 한번 가보면 되겠네요. 자, 얼음이 형님께서 열심히 라이브 방송을 참여해 주셔가지고 이병으로 진급하셨다라는 아주 굿뉴스가 있네요. 또 이어서 녹한다의 열렬한 박수 부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대로 연결을 하고 상큼하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을 하면서 연결을 할 거니까 혹시나 연결이 안 돼가지고 오늘 연결하는 것부터 출발하시는 분들은 녹한다 하는 거를 보고 같이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점퍼 케이블이 둘, 넷, 여섯, 8개가 필요하네요. 8개의 점퍼 케이블을 싱싱한 걸로 접촉 불량이 나면 이게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가능하면 녹이 안 쓴 싱싱한 점퍼 케이블을 준비를 해가지고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빵판하고 LCD를 빵판하고 LCD래. LCD하고 ESP32 보드를 빵판에 꽂아준다. 이제 그게 1번이고요. 2번. 자, 여기서부터 순서가 잠시만 어디가 VCC지? 아마 여기가 VCC일 거예요. VCC는 3.3V3 꽂아주시면 되고. 그런데 몇 번 안 썼는데 벌써 빵판이 좀 이렇게 헐렁헐렁한 느낌이네. 그 다음 GND는 그 옆에 GND 연결하시고 뿅! 간단한 일이죠. 2개 벌써 연결됐습니다. 희수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다음 옆에 CS라는 핀이 있는데 그 녀석은 15번 핀 GND 바로 옆에 있죠. 뿅! 간단합니다. 그 옆에 리셋이라는 핀은 리셋 핀은 12번 10이라고 적힌 핀 찾아서 여기 있네요. 위쪽에 뿅! 꽂아주시면 끝나고, 그 다음 DC라고 적힌 핀은 2번 핀에 뿅!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MOSI라고 된 핀이 있을 겁니다. 그 핀은 13번 핀에 뿅! 그 다음 SCK 핀 14번 딱 꽂아주시면 되고, 맞지? 그리고 마지막 LCD LED 백라이트 핀인데요. 백라이트를 켜고 끌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는 관심 없고 항상 켜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3.3V Always On 이라고 보면 되겠죠. 딱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8개의 핀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 거고, 이제 프로그램 업로드 해줘야 되니까 USB 선을 ESP32에 딱 이렇게 꽂아 놔주면 되겠죠. 저번 시간까지 했던 코드가 이미 딱 들어가 있네요. 얘는 지금 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냐? 이 이그젠플 같은 경우가 가변저항 값을 측정을 해가지고 LCD에 출력을 하는 거였는데, 가변저항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막 센서 값이 지멋대로 측정되니까 막 이러고 있는 거겠죠. 어쨌든 이 자체만으로도 작동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오늘 제일 첫 번째 예제로 만들 위젯이 누가 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우리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거부터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을 한 게 있는데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래가지고 이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A 이제 B 바라고 된 UI 요거 제가 링크 다 걸려 있으니까 딱 눌러보시면, 상한밤님 반갑습니다. 강민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LV 바라고 된 이 위젯은 모양새가 어떻는지부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뭔가 잠시 이런 멋있는 느낌을 제공해 주네요. 템퍼레처와 그라데이션 같은 것도 줄 수가 있나 보네요. 그럼 오늘 예제는 일단
이거는 예제 두 종류로 한번 만들어 보면 될 것 같네요. 여기는 저 예시대로 한번 해보자면 뭐 이런 것들은 다 직접 한번 해보시고 여기 라벨도 여기 출력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한 화면에 이 바라고 된 거는 이 자카툴에 있거든요. 지원을 해주거든요. 어디 있더라? 여기죠, 그죠? 비주얼라이저에 가보면 바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럼 얘하고 지금 생김새가 잘 보시면요. 슬라이더라고 한 거를 저번 시간에 했었거든요. 슬라이더하고 저 바라고 하는 거에 감 차이가 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C샵에도 저게 있습니다. C샵에도 똑같은 비슷한 느낌의 컴포넌트들이 있는데요. 우리 모든 위젯에는 다 사용하는 목적이 있어요. 일단 이건 제 생각입니다. 바라고 된 거하고 슬라이더가 있는데요. C샵에는 이 바라고 하는 게 프로그레스 바라고 불러요. 프로그레스 바. 그리고 슬라이더가 C샵에서 이거 뭐라고 부르더라? H랑 V 있거든요. 아마 얘도 C샵에도 슬라이더일 겁니다. 슬라이더. 스크롤인가? H 스크롤 바. 아마 이렇게 돼 있어요. H 스크롤, V 스크롤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슬라이더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입력하는 입력 컴포넌트입니다. 뭔가 슬라이더 위에 요런 움직일 수 있는 에어리어가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도구가 있는 거예요. 얘를 마우스로 잡아다가 일로 옮기면 뭐가 어떻게 제어되는 거고 요렇게 옮기면 무슨 값이 입력이 되는 거고 요런 입력 도구고 이 프로그레스 바라는 건 출력 인터페이스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막대 그래프로 표현한다. 막대 그래프라고 표현하면 딱 적절하겠네요. 어떤 진행 상황을 윈도우에 뭐 인스톨 같은 거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0%부터 100% 사이에 에너지 바 같은 게 쭉 올라가잖아요. 걔가 바로 프로그레스 바고 LVGL에서도 바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라이더하고 바하고의 차이는 어느 정도 인식이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슬라이더는 이렇게 잡아 끌어가지고 내가 어떤 값을 입력을 해주는 그런 형태인 거고 얘는 입력이 아니고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뭐 지금 이 정도 느낌이다. 지금 진행 상황이 요 정도 느낌이다. 그리고 온도 값이 요 정도 느낌이다. 뭐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왼쪽에서부터 프로그레스 바가 채워 나갈 건지 오른쪽에서부터 채워 나갈 건지 뭐 그런 부분이 되겠죠. 딱 보면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요거는 프로그레스 바의 퍼센테이지가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형태니까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좀 흥미진진한 게 심플 바, 스타일링 근데 이거는 어차피 작가 툴에서 해줘야 되는 거니까 뭐 하나씩 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취소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죠? 뭐라고 쓰셨길래 취소가 됐죠? 머머리님 반갑습니다. 영필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제이원님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이거부터 출발할 거니 딱지 딱 붙여놓고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 요거 자 그리고 예제 1번 예제 1번 바 위젯을 가변장을 조금 이따가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가변장을 저번에 몇 번 핀에 연결해 놨더라? 34번 핀에 연결했었네요. 가변저항을 34번 핀에 연결하고 측정한 아날로그 값을 바 위젯으로 표현하시오. 그럼 지금 제가 위젯에 갖다 놓은 이 위젯은 슬라이더였어요. 이 슬라이더는 이제 지우고요. 도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마루오도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이제 얘를
딱 집어넣으면 일단 기본 모양이 이렇게 갖춰질 거고요. 얘가 바고, 그럼 기본은 바 하나와 라벨 하나 가지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요거 이름은 바 원으로 하고 라벨 원. 그러니까 뭐 라벨, 여기 라벨에는 그 이제 지금 단계는 이전에 했던 거는 다들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이 있어야 됩니다. 아, 저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감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라벨에 값 띄우는 거는 우리 했었어요. 저 측정한 가변장 값을 저기다가 숫자로 출력을 하고, 여기 프로그레스 바에는 0에서부터 4095까지 측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값을 저기에 퍼센테이지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데, 그러면 이런 형태의 컴포넌트들은 제가 다 하한값과 상한값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상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런 UI가 시각화 될 적에, 그럼 이게 프로그레스 바인데 절반 정도 얘가 이렇게 채워지려고 해요. 전체 진행 상황의 50%만큼. 여기가 이제 50%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50%라는 거를 확정을 짓기 위해서는 시작하는 점은 특별하지 않으면 0일 거예요. 0부터 끝 지점이 몇인지 모르는데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퍼센테이지라는 거는 전체 양에 대비해 가지고 현재 몇이냐 하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체 지금 녹화한다 앞에 사람이 2,00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200명이 안경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면 퍼센테이지 몇입니까? 이거 계산하면 0.1이 되는 거고, 100을 곱하면 퍼센트가 계산되는 거예요. 0.1은 10%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그럼 끝 지점이 여기가 2000이 되는 거고, 현재 now 포지션이 200이 되는 거니까 요 지점이 이만큼 10%만큼 채워지겠죠. 아, 그러니까 상한값과 하한값을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 되더라. 그게 아니면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프로그레스 바는 여기 디폴트가 100입니다. 0에서부터 100을 기준으로 무조건 하고 있어요. 작가 툴에도 볼게요. 여기 제 마우스 따라오세요. 쭉 가보시면 여기 미니 0이고 맥스가 100인 거 보이죠? 프로그레스 바는 특별하지 않으면 상한값이 무조건 100으로 디폴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럼 나중에 ESP32에서 0에서부터 100 사이에 퍼센테이지를 계산해가지고 여기 입력값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바에 들어갈 밸류 값이 뭐 예를 들어 이런 속성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무슨 값을 넣어주면 될 것이냐? 2000분의 200 곱하기 100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겠다. 이러면 이 값은 10이잖아요. 10점 뭐뭐뭐뭐 나와도라도 뭐 상관없이 하여간 무슨 값이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 값이 여기 들어가면 10이라고 하는 거는 0에서부터 100 사이니까 여기 값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요래 해도 되고, 아니면 프로그레스 바의 애초에 값의 레인지를 우리 목적에 맞게 해줘도 되는 거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딱히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사용하는 방법 자체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요 녀석의 상한값을 아날로그 값으로 미리 바꿔놓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맥스 값이 4095가 됐을 때 절반 정도가 되는 2000이라는 값이 현재 값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한 반 정도 이렇게 바가 채워지게 되겠죠. 간단하죠? 자, 그럼 이거 놓고 스타일리시 이거를 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거 저도 다 안 해봤거든요. 그럼 일단 얘부터 출력해놓고 나머지는 똑같은 모양인데, 똑같은 형식인데 모양만 다르게 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하는 방법 우리 다시 한번 복구해 보도록 하죠. 1번 그 VS 코드에 제가 만들어둔 샘플 두 개가 있었죠. 그 코드 뭉치 ILI 9341 노처치라고 된 이 코드가 지금 기준 코드입니다. 일단 요대로 딱 겨냥을 해두고 프로젝트 여기 선택해놓고, 그리고 여기서 위젯을 뱉어내야 되죠. 위젯을 뱉어내는 게 UI 파일을 뱉어내야 되죠. 익스포트 누르고 익스포트 UI 파일스 해서 파일을 딱 저장을 해줍니다. 저장되는 위치는 각자 선택을 하시면 되고, 저는 다운로드 폴더에 ILI 9341이라는 이 경로에
저장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자카툴에서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는 요 날짜 보면 알 수 있겠죠. 5월 13일 지금 시간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출력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다음 할 거는 VS 코드로 간다. 그리고 라이브러리의 UI에 src 안에 있는 내용을 싹 다 지웁니다. ui.h까지 요거를 VS 코드에 있는 거를 싹 쓰레기통에 투척해 주시고, 자카툴에서 만든 똑같은 모양이에요. 똑같은 모양의 이 파일을 싹 잡아가지고 src 여기다가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돼요. 마우스로 잡아서 src 여기죠. 투척 들어갔죠? 그럼 일단 코드는 컴파일 에러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함수 2개 찾아야 되죠. 요까지 해놓고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들어가지? 자, 라벨 1의 현재 가변 저항 값을 보여준다. 그리고 바 1의 현재 가변 저항 값을 출력한다. 요 라벨 1의 현재 가변 저항 값 출력하는 코드는 이미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어요. 몇 번 슬라이드에 있냐면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29번 슬라이드에 보면 여기 있어요. 자, 요 코드 일단 가지고 와서 계속 한번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 코드를 활용을 하면 된다 그 말인 거고. 요거 이전에 잠시만요. 상한밤님이 뭔가 장문에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맥스 3010이라면 그 심박 센서네요. 제가 아두이노의 블루투스 모듈 가지고 스마트폰에 심박 센서 값 띄우는 거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참고해 보십시오. 그거 참고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블루투스로. 그런데 지금 시리얼 플로터 그래프로 나오는 것까지 그대로 만들어 놨어요. 아두이노 우노에 맥스 3010이 연결하고 블루투스 모듈을 연결한 다음에 측정한 그 BPM을 스마트폰 앱 인벤터로 블루투스로 전송해가지고 그래프 출력하고 숫자로 출력하고 다 만들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바1의 현재 가변 저항값을 출력을 하려면 이제 여기 어떤 함수를 써야 되는지 찾아봐야 되겠죠. 자, 여기 가보시면 lv 바 set value라고 하는 함수가 있네요. 얘도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오늘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우리가 다루는 방법을 프로그레스 바라는 데서 한번 해봤었는데 요거 이제 하는 방법 전략은 나왔으니까 이 애니메이션 오프 해버리면 되겠네요. 그럼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함수가 타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된 함수가 하나 있고 요렇게 된 함수가 있고. 그럼 여기 이제 바라고 된 거는 자카툴에서 만든 이름 들어가면 되고, 자, 이게 여기는 이제 값이 들어가는 거죠. 측정 그 값. 그럼 LVANIM ONOFF 이거는 뭐냐면 애니메이션을 줄인 거예요. 애니메이션 적용.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는 그 프로그레스 바가 부드럽게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을 가지면서 스무스하게 이동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건데요. 애니메이션 적용 안 하는 거는 즉시 뚝뚝 끊어지면서 딱딱딱딱딱 이렇게 바뀌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얘는 약간 특별한 작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논외로 멋있게 보일 때 하고, 지금은 특별하지 않은 경우니까 이 코드를 쓰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가 호출해야 되는 함수 2개 확보가 되었죠. 앱 인벤터를 대체할 만한 강력한 플랫폼이 있냐고요?
앱 인벤터도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강력한 플랫폼이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요. 제 생각에는 노드레드입니다. 모두 노드레드를 하십시오. 노드레드. 노드레드는 작업 방식이 앱 인벤터하고 비슷해요. 블록 코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스마트폰 제어도 다 됩니다. 노드레드를 하시면 굉장히 나중에 좀 써먹을 때가 많아요. 막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예제들은 노드레드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니까. 쌍화차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근데 잠시만요. 제 노트북이 또 쿨링팬이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어가지고 좀 신경이 쓰여서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노트북이 VS 코드가 컴퓨터를 힘들게 하나요?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맞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점유율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왜 그렇죠? 스트레스 받네. 자, 이제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 VS 코드에는 어디를 참고를 하시면 되냐면 항상 참고 위치를 잘 보십시오. 자카툴에서 생성한 파일 중에 ui.h가 있거든요. 요거를 딱 눌러보시면 ui.h가 아니라 ui.c를 열어보시면 여기에 UI 스크린 1 보일 거고 바 1, 라벨 1 보이죠? 그럼 제가 아까 여기 코드에 슬라이드에 자카툴에서 만든 라벨 이름하고 바 이름이 여기 들어간다 할 때 그 이름이 뭐냐면 요게 되는 거예요. UI 바 1, UI 라벨 1 됐죠? 그럼 요거 두 개를 일단 메모를 해두겠습니다. 요렇게 그럼 가변장이 아직 연결이 안 됐죠? 가변장 연결해가지고 돌리는 예제를 구성할 거니까 그건 어디 참고하시면 되냐면 40번 슬라이드에서 버튼 쪽 말고 가변장 요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요대로 연결하시면 되는데 제가 또 여기 영혼의 그림을 또 그려드리도록 하죠. 가변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거 말하는 거죠. 요거고 지금 방금 작업 관리자에 봤어요. 컴퓨터 쿨링팬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아니 뭐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으면서 지금 CPU 점유율이 100이 됐거든요. 드디어. 잠깐만요. 이러다가 또 블루 스크린 뜨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VS 코드의 작업량을 줄일 수가 있죠? 지금 이거 아무것도 하는 거 없잖아요. 컴파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떠 있는 상태인데 왜 이렇게 뭐가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게 많죠? 뭐요? 내 허락을 안 받고 지금 무슨 이상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거니까 좀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가변장 이렇게 돌리는 여기 왔다리 갔다리 돌리는 거 여기 있고요. 다리가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GND 연결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ESP32에 3V3이라고 된 핀이 있습니다. 3.3V 연결하시고 가운데 이 핀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림이 좀 숭하네요. 진짜 좀 그림이 좀 이렇게 좀 모양이 안 좋네요. 자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34번 핀에 연결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잘 모르겠으면 지금 제가 하는 거를 보고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예제 자체가 가변장으로 값을 바꾸는 거니까 지금 가변장이 연결되면 바로 즉시 값이 측정이 되겠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지금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널뛰기 하고 있잖아요. 요거 GND 요거 3.3V 가운데 이게 34번 핀에 딱 연결되면 딱 고정된 거 보이죠? 그리고 가변장 레버를 돌리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잖아요. 이거는 슬라이더로 만들었던 예제고 지금 하고 있는 거랑 아무 관련 없습니다. 자, 이제 가변장이 성공적으로 연결이 되었다까지는 이미 저는 확인을 했네요. 자, 이제 메인 코드로 가겠습니다. 이거 ui.ch 끄고 main.cpp 요로 가서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UI 슬라이더 1 UI 슬라이더 1이 어디 쓰여 있지? 애니메이션 넣을 때. 좋아. 자, 그러면 이 전략은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루프에서 지금 뭐 할 거냐면 0.1초 간격으로 가변 저항 값을 측정해서 바와 라벨에 출력한다. 그러면 0.1초라는 이 타이밍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죠. 절대로 지금부터는 딜레이 100 이런 걸 가지고 타이밍을 생성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딜레이 100이라는 게 LV 타이머 핸들러에도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LV 타이머 핸들러가 전체적인 UI에 그 틱을 주는, 그러니까 트리거 신호를 주는 함수기 때문에 제가 계속 호출이 돼야 돼요. 엄청나게 빠르게 호출이 돼야 되니까 얘를 쓰면 안 되고, 자, 방법은 1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1번, 저 위에 전역 변수를 하나 만드는데 unsigned long, 특별하지 않으면 이름은 무조건 main t로 쓰겠습니다. main t. 이거는 시간을 인터벌을 만드는 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다가 0.1초 인터벌 만드는 방법. if 외우십시오. 그냥 밀리스 빼기 메인 t가 0.1초 100밀리초잖아요. 100보다 크다면 메인 t는 밀리스를 대입하겠다. 정확하게 0.1초마다 저쪽 부분이 한 번씩 딱딱딱딱 걸리게 될 거예요. 정확하다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100ms보다 크다면 무조건 한 번씩 걸리게 되는 거니까 대략 0.1초마다 따다다닥 한 번씩 걸리게 될 거예요. 백그라운드에서 업데이트 하고 있다고요? 이런 내 허락도 안 받고 업데이트. 방송 중에는 제가 윈도우에 그 어떤 업데이트도 안 되게 딱 막아놨거든요. 저번에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데 갑자기 윈도우 업데이트 저한테 동의도 안 받고 재부팅 안 하고 업데이트 하는 거 있잖아요. 막 다운받아가지고 점유율 100% 된 적 있어가지고 윈도우에서 그거는 제가 다 껐습니다. 업데이트 방송하는 시간대에는 업데이트가 안 되도록 해놨는데 VS 코드에도 그런 설정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차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상성님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그리고 반짝반짝한 게 있네요. 박상성님께서 열심히 라이브 방송을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일병으로 진급하셨다라는 아주 굿뉴스가 있습니다. 부상으로 녹한다에 열렬한 박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녹한다가 여기서 뭘 할까요? 라벨과 바의 값을 출력하는 0.1초라는 간격은 만들어진 거고, 여기 아까 뿌려놓은 함수가 있었잖아요. 자,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제 쓸어 가야 되겠죠? 애니메이션 적용 안 하는 걸로. 이거 이제 잡아 넣어놓고, 요 이제 세미콜론은 다 있어야 되고요. 자카툴에서 만든 라벨 이름은 뭐냐면 라벨 UI 라벨 1이었죠. 또 뭐 창의력 발휘한다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쌍따옴표 넣으면 안 됩니다. 이 자체가 그냥 이름이니까 너무 창의력이 또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쓰시면 되고, UI 바 1은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값이 들어가야 되죠. 값은 아날로그 값 측정을 아직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직 다 된 게 아니죠. int 아날로그 값은 아날로그 리드 34번 34번에서 바로 읽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34번 핀에 별명 같은 거를 지울 수도 있었죠. define 해가지고 전처리기,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위쪽에 샵 define 뭐라고 쓰지? 포텐셜 미터. 자, 포텐셜 미터가 연결된 핀은 34번 핀이다. 그리고 이 포텐이라는 거하고 34번이라는 숫자는 지금부터는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읽어드린 아날로그 값을 이렇게 하게 되면 프로그레스 바에 출력을 해라 라는 말이 되는 거고, 라벨에는 이게 형식이고 뒤에 출력할 값이니까 측정한 값 value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게 칸이 좀 튀어나갈 것 같으니까 그냥 %d로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드도 다 완료됐죠. 완료된 코드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라벨은 lv 라벨 set text라는 함수가 있고 text fmt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양식을 갖춰서 변수 같은 거 양식을 띄워 가지고 출력하는 방식이고, 문자열만 출력하는 거는 또 다른 함수가 있어요. 그 2편에서 했으니까 복습하시고 업로드 하겠습니다. 지금 LVGL 초반 부분이니까요, 했던 거라도 조금 다시 반복하면서 자세히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우리가 수준이 넘어선 다음부터는 이거는 그냥 안다라고 생각하고 바로바로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 함수 쓰면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흠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컴파일하고 지금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죠. 굉장히 빨리 컴파일 되죠. 쓱 다 되고 나면 자, 여기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이죠? 게이지가 올라가죠, 그죠? 끝까지 올라가고 끝까지 내려가고. 지금 우리가 자카툴 가지고 만든 이 예시가 아까 LVGL 다큐먼트 상에 심플 바라고 된 이 부분인 것 같네요. 그러면 스타일링 바라고 된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 모양으로 만들려면 자카툴에 바를 누르고 여기 뭐 막 선택할 수 있거든요. 요런 거 막 뽁뽁뽁 눌러가지고 업데이트 해주면 될 것 같긴 한데, 약간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 바를 한 개 더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복붙을 해가지고 이 복붙 어떻게 하지? 카피. 네. 이렇게 하면 복사되죠, 그죠? 그럼 얘를 이렇게 두 대, 얘는 우리가 ESP32 코드 쪽에서 자카툴에서 스타일링을 주지 말고 코드 쪽에서 스타일링을 한번 줘보는 겁니다. 차츰차츰 이런 연습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죠. 보더 컬러 그 하려니까 살짝 좀 귀찮네요. 스타일이라는 거를 또 줘야 돼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당장에 우리가 지금 이 난이도 가지고 하기에는 이 멀미가 좀 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보다가 도망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 요거는 우리 다음에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스타일 들어간 여기 프로그레스 바하고, 그리고 요렇게 그라데이션 들어간 것도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카툴에서 그거를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딱히 뭔가 나 그런 기능을 쓰겠다 체크해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결국 기본 모양을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요렇게 코딩을 했을 때 저런 모양이 구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프로그레스 봐가지고 할 만한 거는 이게 다인 것 같네요. 함수 또 쓸만한 게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레인지 바꾸는 함수인 것 같고, 애니메이션 온오프. 범준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요거 정도는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아까 프로그레스 바가 좌측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우측에서 나오는 것도 있었잖아요. 요거 지금은 레프트에서 라이트 쪽으로 가는 게 기본 그 디폴트 옵션이라면, 한 프로그레스 바 2번 만든 거 이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값이 이렇게 찰 수 있도록 그렇게만 만들어 가지고 이 프로그레스 바 예제를 끝내겠습니다. 간단하게. 어려운 건 우리 나중에 합시다.
오, 이거 두껍게도 그냥 되네. 오, 잠시만. 이거 컨트롤 Z가 안 됩니다. 기본 두께가 여기 보니까 10인데요. 아, 이것도 저 두껍게 하는 것도 좀 느낌이 좋을 것 같네. 아, 그럼 작가 툴 자체에서요. 모양은 웬만하면 작가 툴에서 그 다 디자인을 하고 ESP32로 넘기는 게 작업량이 줄어들겠죠. 통통하게. 이렇게 통통하게 해서 넘기겠습니다. 높이를 30으로 이렇게 도톰하게. 그리고 이게 프로그레스 바1, 바2인데 바2는 지금 이 모양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는 옵션이 있는지를 또 작가 툴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없으면 코드 가지고 직접 강제로 주입을 해버리면 되는 거고. 밸류 스타트. 밸류 스타트라는 게 있는데 아까 밸류 스타트가 뭐 봤는데 어디서 봤지? 헛것을 봤나 보네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거는 다 느낌적으로 보면 되죠. 뭐 과연 뭐가 저 기능을 담당할까? 딱 느낌적으로 봤을 때, 자, 이게 라벨 1이고 둘 중에 하나는 라벨 1이고 바 1이고 바 2겠죠? 그러면 얘가 첫 번째 바하고 이게 두 번째 바라면 차이가 뭔가를 보면 되겠죠. 온라인 센터 이건 위치를 말하는 것 같고 set value 베이스 dir이라는 게 있네요. 베이스 dir이 얘는 디폴트는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돼 있으니까 언급을 안 하고 얘는 지금 이게 들어갔잖아요. 아, 그러면 set style 베이스 dir 이거 한번 찾아보죠. 정은호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느낌적으로 딱 봤을 때 애니메이션 이런 항목도 여기 다 들어있네요. 직접 입력을 할 필요가 없었구나. 이런 것들이 작가 툴의 기능이 생각보다 좋거든요. 찾으면 아마 어딘가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이거는 색깔 바꾸는 쪽일 거고 밸류 스타트 1 이렇게 한번 해볼까? 여기서 작가 툴에서 딱히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만드는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 나죠, 그죠? 저도 한 개도 안 해보고 들어왔으니까요. 저도 모릅니다. 다 같이 알아보는 녹한다의 라이브 방송입니다. 그라디언트 이런 것도 여기 다 있네. 이런 거, 거국 기능은 우리 나중에 다 합시다. 그럼 일단 지금 단계에는 온라인 이거는 위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얘를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LCD 화면에서 어디다가 정렬을 할 거냐 그걸 말하는 거니까 아닌 거고. 됐네요.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코드를 써가지고 직접 바꿔버리겠습니다. 자, 작가 툴에서 다시 UI 제너레이트 하고 VS 코드에 가서 이제 그 UI 파일이 바뀌었죠? 소스 안에 있는 거 전부 다 지우고 싹 시원하게 지워주고 고라고 아직 예제 1번이 끝이 나지 않았어요. 자,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자, 요거를 소스 안에 잡아 넣어주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방금 들어간 거에 UI.c에는 바2도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겠죠. 이제 그럼 여기 UI 바2에 정렬 옵션을 주겠습니다. 어딘가에서 한 번만 호출해 주면 되겠죠. 그럼 그 어딘가는 아무래도 셋업에 제일 끝에 이 지점에서 한번 호출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바2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오도록 뭔가 설정을 해준다. 그럼 설정하는 함수가 뭔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 함수는 여기 이미 있죠. 요를 딱 챙겨가서 이게 이름이고 dir 0. 뭐 이 코드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런 느낌이 딱 들죠. 요 참고 코드도 슬라이드에 넣어 둘게요. 여기다가 바의 바의 그 게이지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채워지는 게 기본 옵션이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채우고 싶으면 사용하는 함수 1회 호출. 이게 이름이죠. 위젯 이름. 근데 확실히 맞는지는 저도 몰라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될 이름이 UI 바2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특별히 에러 없다 그죠? 그럼 요 코드 잡아 넣어 가지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채워진다면 땡인 거죠. 해보겠습니다. 조재익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프로그레스 바 컴포넌트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생각보다 심플하네요. 자카 툴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쳤습니다. 저것도 그 회사도 이거 만들려고 얼마나 공을 많이 들였겠습니까? 자, 이거 안 되는데요? 저 함수 호출을 안 해줬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요거를 호출해줘야 값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자, UI 바1하고 바2에다가 둘 다 똑같은 값을 입력을 해준다. 단, 위에 거 같은 경우는 디폴트, UI 바1은 디폴트 옵션이 적용이 된 거고, 얘는 추가로 하나 옵션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코드가 사실상 여기 들어가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한 번만 호출해줘도 되는 코드를 계속 0.1초마다 계속 반복해서 호출해주는 거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는 그렇게 코딩을 안 하는 게 더 합리적인 방식 아니겠습니까? 한 번만 얘기해줘도 알아먹는 말을 계속 좋은 말도 계속 반복하면 그게 듣기 좋지 않잖아요. ESP32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녀석의 위치는 여기가 적절한 것 같고 요거는 이제 값을 업데이트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해되셨죠? 자,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업로드가 다 될 때쯤 딱 넘어가면 됐네요. 됐죠? 예제 1번입니다. 뭔가 이러고 있는 것 같네요. 사람 손 두 개가 이러고 있는 느낌. 됐습니다. 우리 프로그레스 바의 사용법은 이 정도만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응용을 해보십시오. 이제 1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자카 툴에서 프로그레스 바의 색깔 바꾸고 이런 거는 쉬워요. 여기서 뭐 파란 색깔이 아니라 빨간 색깔로 하고 싶다. 그럼 여기 뭐 컬러 관련된 부분 찾아가지고 똑똑똑똑 클릭해가지고 바꾸면 되는 그런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직접 해보시면 되겠고, 코드 저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주요 코드를 좀 작성을 하자면 그 전역적으로 선언해야 될 거 요거 2개 필요하죠. 그리고 룹 셋업, 요만큼, 그리고 루프, 주요 코드입니다. 코드를 다 넣기에는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중요한 코드만 딱 이렇게 잡아 넣는 거죠. 이제 자료 저장하는 것도 잘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딱 보기 좋게 딱 이래 하고, 그리고 메인 코드 저장하고요. 이거 잠시만, 이름을 어떻게 저장하더라? 이그젠플 1에 메인으로 저장할게요. 메인 코드니까. 그리고 지금 자카툴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이 UI 파일은 압축해가지고 압축해서 이그젠플 1의 UI로 이렇게 2개의 파일을 제 블로그에다가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1번 끝났습니다. 자, 예제 2번에 쓸만한 위젯을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버튼은 우리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터치가 될 때 요때 알아볼 거니까 요 오렌지 색깔 딱지를 붙여 놓겠습니다. 나중에 할 거. 캔버스라고 된 거는 일단 제가 뭔지 모르겠네요. 무슨 쓰임새가 있는지 캔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종류인 것 같은데요. 드로잉 하는 건가? 맞죠. 이게 드로잉 하는 쪽이네. 이거는 좀 멀미가 날 수 있으니까 우리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캔버스. 그림 그리는 캔버스 그거 말하는 건데요. 사각형 그리겠다, 동그라미 그리겠다, 직선 그리겠다, 뭐 이렇게 드로잉 하거나, 이미지를 드로잉 하거나, 이제 그런 공간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요거는 제가 난이도로 봤을 때 좀 높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오늘 하진 않겠습니다. 체크박스, 요거 딱 쓸만하겠네요. 자, 체크박스, 모양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LV 체크박스. 자, 요렇게 뭔가 체크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체크는 터치가 돼야 딱딱딱딱 체크를 눌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 체크박스에 UI에 체크가 됐다 안 됐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ESP32의 하드웨어 물리적인 버튼을 이용해가지고 LCD에 있는 소프트 버튼을 토글 시키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할 수 있겠나요? 라디오 버튼도 되네요. 체크박스하고 라디오 버튼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부터 UI의 그 속성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보시면 라디오 버튼도 된다라고 나왔는데요. 어떻게 하는지는 조금 이따 같이 알아보고, 체크박스. 이 C샵하고 HTML에도 사용하는 용어가 같습니다. 라디오 버튼이라는 거 맞죠? 라디오 버튼. C샵에도 있고 HTML에도 있고 자카툴에서도 LVGL에서도
똑같은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모양상으로 보면 얘는 네모고 얘는 동그랗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개의 체크박스가 있고 여러 개의 라디오 버튼이 있습니다. 체크박스는 복수 선택이 되는 컴포넌트, 입력 컴포넌트입니다. 요렇게 복수의 선택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회원가입할 적에 당신의 그 취미는 무엇입니까? 등산, 낚시, 뭐 두 개 다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선택 안 해도 되고 하나 선택해도 되고 다 선택해도 되는 거고, 라디오 버튼은 최소 한 개 선택해야 됩니다. 무조건 한 개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세 개 중에 한 개만 선택이 되는 컴포넌트, 그런 제약 조건이 있는 게 라디오 버튼입니다. 기본은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거고, 내가 얘를 클릭을 했다. 그러면 이 얘가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개, 세 개 중에 한 개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있겠나요? 당신은 남학생입니까? 여학생입니까? 남학생이면서 여학생일 수는 없잖아요. 요즘은 뭐 젠더 관련한 게 뭐 좀 경계가 좀 이상해져 가지고 뭐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성별 이런 거 말고 우리 그냥 법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적으로 이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를 할 때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남자면서 여자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두 개를 선택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 개 중에 그걸 뭐라 하죠? 무슨 제 의미가 전달됐죠? 그런 차이가 있더라. 그럼 지금 LVGL에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면 되겠네요. 갑자기 자, 얘부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 2번. 자, 얘는 가변장 말고 버튼 가지고 할게요. 그래서 버튼하고 가변장을 미리 다 연결해두고 테스트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버튼은 두 개를 연결하는데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은 18번 핀에 연결하고 요거는 19번 핀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버튼 두 개를 각각 18번 핀과 19번 핀에 연결하고, 그 18번 핀에 연결된 거를 제가 버튼 1이라 부르고, 자, 얘를 버튼 2라고 부르겠습니다. 버튼 1을 누르면 그 체크 박스에 체크가 되고, 버튼 2를 누르면 체크가 안 되도록 하시오. 하드웨어 버튼으로 소프트웨어 버튼에 인터랙션을 준다. 이걸 좀 유식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버튼하고 가변장은 다 연결해 놓은 채로 이제 갈 거니까요. 버튼 두 개 연결하는 거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버튼 이거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빠르게 하겠습니다. 했던 거니까. 자, 요쪽 핀 ESP32에 GND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요 핀은 18번 핀에, 하나는 18번 핀에 연결하고 다른 하나는 19번에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빵판에다가 딱 꽂아가지고 점퍼 케이블 딱 준비했어. 그리고 두 개를 한 번에 연결하는 걸 보여드릴, 빵판을 이럴 때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굳이 그라운드 개수가 부족한데요, 요런 저 이상한 섭섭한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그라운드 개수가 부족하게 연결했으니까 그라운드가 부족한 거고, 지금 얘네들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는 둘 다 그라운드 연결될 거잖아요. 같은 그라운드잖아요. 그러니까 빵판에 이렇게 둘 다 쇼트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연결 빵판에 공간 많잖아요. 요거를 ESP32에 GND에다 연결해주면 여기도 연결되고 여기도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두 개는 연결해야 되는 포인트가 다르니까 각각 이렇게 가야 되겠죠? 알겠죠? 두 개를 이렇게 딱 쇼트를 딱 시켜주시고, 여기서 손을 쭉 뻗어가지고 그라운드로 딱 가면 되는 거죠. 그라운드 갔니? 그라운드 갔고, 자, 그리고 요 핀은 18번 핀 꽂아주고,
요 핀은 19번 핀에 꽂아주겠습니다. 아직은 뭐 얘 가지고 인터랙션 되는 건 아무것도 없죠. 요 가변장 가지고 되는 거니까. 자, UI에 체크박스부터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필요 없고 삭제. 여기 있죠. 체크박스 딱 하고 센터에다가 딱 주고 여기 들어갈 텍스트는 타이틀을 더 줄 수가 있네요. 보니까 그냥 녹한다라고 써놔야지. 녹한다 하고 지금은 터치가 안 되니까 버튼 눌러가지고 버튼 1 누르면 체크한다. 버튼 2 누르면 체크가 풀린다. 이런 방식으로 딱 하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이 UI 구성하는 건 다 끝났죠. 지금 이 컴포넌트 이름은 체크박스 1입니다. 기억하시고 UI 파일 익스포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VS 코드에서 소스 안에 있는 거 싹 다 지워주시고, 지우는 것도 잘 지워야 돼요. 엉뚱한 것도 지우시면 안 됩니다. 싹 딱 정해진 거 잘 지우시고,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거 소스 안에 던져놓고, 확인하는 방법은 UI.c 누르면 된다고 했어요. 체크박스 들어있죠. 그럼 UI 체크박스 가지고 와서 자, 일단 여기 킵 해두고 함수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어떤 함수를 써야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체크를 풀 수가 있겠는지를 여기 다큐먼트에서 찾으면 되죠. 여기 이미 있네요. LV 오브젝트 add state LV 스테이트 체크드 하면 근데 이거는 CB 체크박스를 줄여서 CB라고 써놓은 거구나. 저는 콜백 함수의 CB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 이미 여기 힌트가 다 있네요. 요거를 제 자료에다가 잡아 넣어놓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설명대로 하자면 이제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 적어 드리겠습니다. 친절한 녹한다니까 여기 적어 드리도록 하죠. 딱 눈치껏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이 함수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이름이 들어가겠죠. 위젯 이름, 여기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거는 체크하기, 체크를 해라 이 말인 거고, 이거는 체크 풀기, 체크를 하지 말라는 거고. 자, 지금 마지막에 이거는 체크를 하긴 하는데 체크를 하되 디저블 한다는 거는 읽기 전용을 말하는 거예요. 읽기 전용이다. 이것도 차이를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미 샘플이 있죠. read only라는 거는 C샵이나 HTML에도 똑같아요. 디저블을 enable을 펄스로 하거나 디저블에 true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누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 레몬이라고 된 거는 true인데 디저블 된 거고, 그러니까 펄스인데 체크를 푸는 쪽에서 디저블이 된 거고, 멜론 된 거는 멜론은 체크한 상태로 디저블이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한 개는 위젯을 두 개로 아니다. 뭐 이건 나중에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디저블 해놓는 거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디저블 해놓는 거는 나중에 어떤 측면에서 쓸 수 있냐면 우리 제어할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미사일 발사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여기를 딱 체크를 하면 미사일이 발사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터치를 해가지고 체크를 딱 했습니다. 그러면 ESP32에서 요 위젯을 디저블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체크가 된 상태에서 디저블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얘를 눌러도 체크가 안 풀리겠죠. 미사일 발사 누르면 취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별도의 취소 버튼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얘를 누르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돼서 인증이 성공하면 이제 그제서야 이 체크가 풀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처음에 터치할 적에는 enable 돼 있는 거고, 한번 이렇게 체크가 된 상태부터는 디저블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눌러도 이 체크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읽기 전용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기능이 별로 필요 없죠. 그럼 이거를 한 개 더 굳이 적어드리자면 체크드 이 부분이 아마 이런 식으로 쓰겠죠. 클리어 스테이트의 LV 체크드의 디저블이라고 해놓으면 체크를 푸는데 읽기 전용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 설명서에는 없지만, 근데 이거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일단 이것만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주요 함수가 되는 거고, 코드는 이미 들어갔고, 그럼 이제 요 함수 상황에 맞게 쓰면 되겠네요. 이제 코딩 들어가겠습니다. 대박킹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저 상단에 요 전역 변수는 지금 다 아니다. 지금은 가변장이 필요가 없죠. 자, 샵 define 버튼 1은 18번 핀, 버튼 2는 19번 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죠. 셋업으로 가가지고 핀의 디렉션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셋업. 여기가 좋겠네요. 자, 셋업 핀 모드 버튼 1의 디렉션은 인풋 풀업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지금 그 풀업 장 연결 안 해놨으니까 그 ESP32 내부의 풀업 장을 사용을 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갔냐? 버튼 1, 2 둘 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직전 예제에 필요한 거니까 지금은 필요 없겠죠. 지워주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루프가 아니고 버튼 1을 누르면 체크를 한다, 버튼 2를 누르면 체크를 푼다, 이렇게 들어갈 건데, 버튼 누르는 거에 대한 전략은 제가 예제 그 LVGL 2편에서 열심히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 라고만 안내해 드릴게요. if 디지털 리드 버튼 1의 디지털 상태를 읽어라 라고 하는 코드입니다. 그럼 ESP32가 저 함수가 실행됐을 때의 검사를 딱 하겠죠. 그럼 얘가 결과가 하이거나 로우거나 둘 중에 한 개예요.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는 풀업 방식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로우이면 버튼이 눌려진 스테이트가 되는 겁니다. 버튼이 눌려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딜레이 300이라고 하는 코드를 넣어 놓을 건데, 제가 루프 안에는 딜레이 쓰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딜레이 300이라는 걸 지금 썼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버튼의 채터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쓴 초급 코드다. 일단 이렇게만 메모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초급 코드가 있으니까 중급 코드도 있고 고급 코드도 있겠죠.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딜레이 300을 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터링 방지를 위해서 사용한 초급 코드, 이렇게만 메모를 해두겠습니다. 그럼 요 골격이 그대로 버튼 이쪽은 btn2로 고쳐주면 되겠죠. 그럼 버튼 1번을 눌렀을 때 할 일이 여기 들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함수 호출되면 되죠. 체크하는 요 함수 싹 가지고 와서, 지금 체크박스의 이름은 UI 체크박스 1이니까 가지고 가서 대입해 주면 되죠. 빨간 줄 안 끄이죠? 됐죠? 그리고 체크 푸는 쪽은 이거 가지고 가서 요거 넣어주면 되죠? 간단하죠? 그럼 이제 코드 다 됐네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체크박스 이런 애들은 터치해가지고 체크를 하고 풀고 이러는 애들이잖아요. 그때 터치가 되는 쪽에 가게 되면 상당히 난이도가 올라갈 거예요. 제가 굳이 터치를 안 하는 파트를 별도로 빼면서 쉽게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이 부분에서 이해가 전혀 안 되면 나중에는 아무리 해도 이해를 하실 수가 없어요. 터치 되는 쪽에 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거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럼 이게 버튼 1번이고 이게 버튼 2번이거든요. 안 되는데. 잠시만요. 인식이 잘 안 됐구나. 자, 세게 누르면 요 뭔가 좀 이렇게 됐죠? 차이가 있죠?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체크. 이게 지금 체크가 된 상태예요. 근데 요 체크 안에 V자 체크가 된 게 있는데 이게 제 카메라에는 이게 안 보이네요. 하여간 차이가 있다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답니다. 체크, 언체크드, 체크드, 언체크드 됐죠? 예제 2번이었습니다. 요거는 공간이 좁으니까 주요 코드도 요 안에 같이 잡아 넣어버리면 되겠네요. 주요 코드가 일단 전역적으로 요거 아니다. 저 부족할 수도 있겠네. 한 개 더 하겠습니다. 굳이 뭐 공간을 아껴가지고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셋업. 그냥 이렇게 줄줄이 쓸까? 이게 더 좋은 방법이네. 이거 굳이 나눠서 쓸 필요가 없었구나. 그리고 루프. 계속 하다 보면 좋은 방법이 이렇게 생기네요. 됐고, 이제 코드 저장만 하면 끝나네요. 이그젠플2의 메인, 그리고 이그젠플2 UI 저장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예제 3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예제 3번은 뭘 한번 해보느냐. 자, 이제 체크박스 했으니까 요 또 스티커 붙여주고, 드롭다운 리스트 요거 한번 격파를 해보도록 하죠. 드롭다운 리스트가 뭐냐. 근데 얘도 이렇게 되는 건데요. 얘도 터치가 돼야 뭔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지금 제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되고 버튼을 안 누르면 이렇게 된다. 이걸 할 수 있겠는지를 한번 보고, 그게 되면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터치가 돼야 이렇게 되고, 다시 터치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버튼 두 개 연결해 놨으니까 버튼을 1번을 누르면 이렇게 되고 2번을 누르면 꺼지게 되는,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show selected. 야, 이거는 진짜 C샵만 조금 이해하고 계시면 상당히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그냥 척 봐도 뭔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거든요. 뭔지 모르지만
해보진 않았지만 척 봐도 무슨 느낌인지 대략 알겠는 디렉션 심볼 쇼 매뉴얼리 온 오픈 클로즈가 있네요. 그럼 얘는 이 함수 호출을 하면 된다네요. 매뉴얼리 수동으로 연다 닫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터치 입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고 뭔가 코드에서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제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디렉션도 이렇게 줄 수 있다 이 말인 거고. 좋아. 그럼 지금은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예지스 한번은 이렇게 한번 가보죠. 예지스 한번 버튼은 계속 달고 가는 거예요. 드롭 다운 메뉴에 버튼 1을 누르면 다시 버튼 1을 누르면 드롭 다운 메뉴가 오픈되고 버튼 2를 누르면 닫히도록 하시오. 열리고 닫히도록 하시오. 그러니까 결과물은 아시겠죠? 버튼 1을 누르면 지금 디폴트 상태가 요 상태예요. 요 상태로 딱 떠 있고 버튼 1을 누르면 짠 하고 이렇게 열리고 2를 누르면 다시 짠 하고 닫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건데 자카툴에서 먼저 만드는 것부터 해야 되겠죠. 자, 여기 드롭 다운이라는 게 있고요. 자, 이게 드롭 다운 메뉴고 여기 들어가는 알맹이는 옵션스 안에다가 줄줄줄줄 넣으면 되는 거네요. 잠깐 1번 녹한다. 유튜브 라이크 이 타이밍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누르는 데는 돈이 안 드니까 라이크 해주시고 그리고 구독은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왜 여기 안 적히냐? 느낌표. 그리고 자카툴에서도요. 자카툴에서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위쪽에 삼각형 모양 있죠. 지금 이거는 디자인하는 중이라서 이거 눌러도 아무 인터랙션이 없는데 디자인하고 요거 삼각형 누르게 되면 플레이 모드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하면 이런 식으로 반응하겠다라는 거를 미리 한번 시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안 알려드렸던 건데 위쪽에 플레이가 돼 있으면 그게 이제 대신 플레이가 돼 있으면 작업은 안 되는 거겠죠. 다 디자인 완료된 다음에 플레이 눌러놓으면 눌렀을 때 이렇게 확 메뉴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또 플레이 껐죠. 누르고 대충 이런 모양으로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됐습니다. 그럼 이게 완성된 UI니까 이대로 ESP32한테 주고 저 한 옆방에 잠깐 가가지고요. 시원하게 방구 한번 끼고 오겠습니다. 갑자기 좀 속이 안 좋아가지고 시원하게 한번 갔다 올게요. 자, 순식간에 갔다 왔습니다. 잠깐 그 가스 분출의 시간을 가졌고요. 자, UI 베타 내기 여기서 요거 싹 다 지우면 되고 모든님 반갑습니다. 영어로도 모든이시군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만들어 놓은 자카 파일을 소스 안에다가 투척 UI.c 들어가 보면 UI 드롭다운 1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죠. 자, 메모해 두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호출할 함수는 여기 딱 있습니다. 아까 여기 딱 있었죠. 요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눈치껏 봤을 때
함수 매개 변수가 얘는 한 개밖에 없네요. 자, 요게 오픈인 게 있고 클로즈가 있는 것 같죠, 그죠? 자, 그럼 이 함수는 뭐냐면 여기 이게 이제 이름 들어가겠죠. 위젯 이름. 드롭다운 메뉴를 오픈한다. 연다. 드롭다운 메뉴를 닫는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추론입니다. 이제 될지 말지는 가지고 가서. 자, 그럼 이 예제는 우리 메인 가보시면 버튼 누르면 뭐 하겠다라고 한 건 이미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UI 체크박스 1은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 줄이 끄이는 거죠. UI 체크박스 1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코드에는 그런 애가 없는데요. UI 파일 통으로 바꾸치기 했으니까. 그럼 이제 얘는 아니고, 자, 버튼 1을 누르면 드롭다운 메뉴를 연다. 버튼 1을 누르면 드롭다운 메뉴를 닫는다. 과연 설명서대로 하면 이게 될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오픈 쪽이고 여기가 클로즈 쪽인데 위젯 이름이 UI 드롭다운이더라. 지금은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어요. 나중에 터치되는 쪽 가서 얘를 본격적으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코드 다 됐죠? 업로드 하겠습니다. 지금은 각 UI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자카 툴에서 어떻게 생성을 하고 어떻게 보여지는 쪽까지만 체크를 해보고요. 본격적으로 다루는 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할 필요 없잖아요. 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50%, 60%, 70%, 80%, 90%, 100%다 들어갔다. 그럼 이제 여기 드롭다운 메뉴가 이렇게 생성이 돼 있을 텐데 이걸 누르면 열려야 되겠죠. 열려라 참깨. 열렸네요. 그럼 뭐 터치가 안 된다고 해도 열고 닫을 수가 있죠. 크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예쁘죠? 누르면 이렇게 열립니다.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산뜻하죠? 이거를 LVGL 사용 안하고 내가 직접 만들겠다. 그냥 거의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직접 방금 그 화면을 LVGL 사용 안하고 그래픽에 네모 그리고 글자 출력하고 뭐 이렇게 열리고 이런 거를 내가 직접 만든다. 불가능하겠죠. 자, 주요 코드.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자, 요만큼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됐죠? 그러면 아직 아니구나. 자, 요거 저장하고. 헷갈리니까 저장을 잘해야 됩니다. 샘플을 따따따따 잘 만들어놔야 또 녹한다를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 따라오기가 좋으니까 샘플을 잘 만들어야지. 이그젠플 3의 UI. 자, 이제 저장하는 작업은 끝났고
방금 드롭다운 리스트라고 된 요거를 했습니다. UI 드롭다운. 이제 이미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제 순서대로 하자면 이미지. 이미지는 뭐 말 그대로 그림을 출력하는 어떤 기능일 건데, 이런, 애니메이션도 넣을 수가 있네요. 로테이션도 넣을 수가 있네. 그럼 로테이션 된다는 거는 이런 기어 모양을 이렇게 돌리면, 그거 재밌겠다. 요 이미지 쪽은 좀 한번 이것저것 테스트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죠. 지금 할 예제 3번은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이게 LCD 워크스페이스, 이거를 스크린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LVGL에서는 스크린 자체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집어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관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스크린에다가 내가 이미지를 바로 출력을 하게 되면 그 노칸다의 이런 모양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지를 스크린 안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미지라고 하는 위젯을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위젯. 그러면 모든 위젯은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 있잖아요. 스크린도 하나의 위젯이고 이미지도 하나의 위젯인데, 이미지라고 하는 이 위젯은 스크린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독특한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스크린은 이런 거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저도 모든 걸 다 해보진 않아가지고 확실하진 않지만, 그동안 다른 거에 어떤 C샵을 기준으로 해볼 때 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고유한 기능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미지니까 당연히 이미지 전용 위젯을 쓰는 게 더 합당하겠죠. 첫 번째 예제는 여기다가 그림 이미지 2장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미지 1번, 이미지 2번. 버튼 1을 누르면 이미지 1번이 여기 나옵니다. 버튼 2를 누르면 이미지 2번이 나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마 스톤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거 재밌겠네요. 자, 예제 4번이었구나. 요건 지금 공허한데 나중에 제가 그 캡처해가지고 뭐 놓고 하면 되니까요. 지금은 비어있는 채로 넘어가겠습니다. 버튼 1을 누르면 첫 번째 이미지가 위젯 이름을 할까? UI IMG UI LV IMG에 출력되고, 버튼 2를 누르면 두 번째 이미지가 출력되도록 하시오. 그럼 이거는 절차가요. 1번 작화 툴에 이미지를 등록한다가 일단 1번 작업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윈도우 환경의 그 비주얼 프로그램은 걔도 뭐 어디다 형식을 저장을 하나?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인 확장자가 JPEG거나 뭐 PNG거나 거의 윈도우에서 사용한다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개겠죠. 그럼 이 포맷을 ESP32한테 준다고 해가지고 얘가 이 파일을 이해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없어요. 이해는 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이 LCD라고 하는 픽셀 좌표에 각 화소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요 이미지를 비트맵으로 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LCD에서는 아마 16비트 그 칼라를 사용을 할 건데요. 565 칼라인가 아마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5비트, 6비트, 5비트인데요. 순서대로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RGB. 만약에 순서대로 맞다면 R 쪽에 5비트, G 쪽에 6비트, B 쪽에 5비트 해가지고 총 16비트 컬러를 가지게 되는데요. 하여간 그런 거는 픽셀당 16비트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JPG하고 PNG하고가 비트맵하고는 달라요. 얘는 일종의 압축 형식이기 때문에
각 픽셀에 어떤 RGB 값을 가지고 있는지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이 파일 열어보시면 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여가 이런 건 의미가 없고, 얘를 ESP32가 비트맵으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원래대로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면요, 이미지를 준비한다 1번, 그리고 LVGL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방금 우리 그 다큐먼트 봤던 그 페이지에 가보시면, 위쪽에 저 위쪽 메뉴에 가보시면 여기 없나? 잠깐만요. 제가 그 페이지를 한번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LVGL 홈페이지에 가면 그게 있어요. 이게 LVGL 홈페이지거든요. 오른쪽 위에 가보시면 툴스에 폰트 컨버터하고 이미지 컨버터 보입니까? 이미지 컨버터를 딱 누르게 되면 여기다가 이미지를 집어넣어주면 여기 보이죠? RGB565라고 된 거 보입니까? 방금 제가 말했던 16비트 컬러. 이미지를 RGB565라는 형식으로 변환을 해주는 온라인 툴을 LVGL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해줘요. 그럼 여기서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C 파일로 출력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미지가 C 파일로 변환이 됐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 C 파일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코드 안에 어떤 전역 변수로 변수에다가 픽셀 값을 다 넣어놓은 어떤 그런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전 과정을 자카 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느낌 아시겠죠? 여기다가 제가 메모해 드리겠습니다. 자, 원래대로라면 이미지를 LVGL 홈페이지에 있는 이미지 컨버터를 이용해서 RGB 565 형식으로 변환해야 한다. 출력된 파일은 바이트, 일종의 바이트 배열입니다. 특정한 변수 이름에 바이트 어레이 형식으로 이미지를 저장하고 있다. 그러면 ESP32에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그 파일을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서 전역 변수를 로드하는 것과 같죠. 불러와서 그 지정된 LVGL 함수를 호출하면 LVIMG에 출력된다. 그러나 1부터 3까지를 자카 툴에서 기본으로 지원한다. 자카 툴이 편리한 점 아시겠죠? 요 1번에서 3번 이 작업이 굉장히 복잡한데 자카 툴은 그냥 기본 공짜로 해준다는 거예요. 일단 이미지를 배치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미지가 들어갈 거다 이 말이 되는 거고, 그럼 들어갈 이미지 2장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림판을 열겠습니다. 자, 이미지 크기는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죠. 오늘 좀 힘드네. 화면 크기에 그냥 꽉 차게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죠. 얘를 아마 저 그림을 넣으면 알아서 리사이즈가 될 것 같네요. 자, 크기 조정, 가로 세로 비율 풀고, 가로가 320, 세로가 240입니다. 요만한 공간에다가 자 뭐라고 한번 써볼게요. 녹한다에 유튜브 채널, 이게 이미지 1번이에요. 제가 오늘 그 저장할 업로드 해드릴 여기다가 같이 저장을 하겠습니다.
img1이라고 저장할게요. img1. img2는 좀 다른 컬러를 사용해가지고 구독과 독자가 좀 이상하네. 구독과 좋아요. 이게 이미지 2번이에요. img2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는 과정을 잘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위쪽에 가보시면 asset이라고 하는 그 탭이 있을 거거든요. 찾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찾아보시면 asset이라고 하는 탭에 아래쪽에 add file into asset 하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여기다가 드래그 앤 드롭해도 아마 될 겁니다. 제 기억에는 이 이미지 두 개를 여기 투처가 취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요거 눌러가지고 이미지 두 개 찾겠습니다. 여기 있죠? 요 이미지 두 개를 열기 해가지고 에셋에 추가를 해줘요. 그리고 이미지를 누른 다음에 에셋 눌러보면 이미지 1, 2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이미지 1을 디폴트로 하겠습니다. 꽉 차게. 아예 다 0 넣으면 되구나. 됐죠? 꽉 차게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게 이미지 1이고 요게 이미지 2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미지 1.png가 요렇게만 해두면 나중에 UI 파일을 뱉어내잖아요. 한번 뱉어내 볼게요. 딱 뱉어내면 여기에 UI 파일이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ESP32한테 어차피 이 파일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코드에 넣어야 되니까. 요 자카툴에서 만든 이미지즈 안에 들어가 보시면 요게 두 개가 생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느낌 아시겠죠? 요게 이미지 1번, 요게 이미지 2번인데 요거를 메모장으로 한번 열어볼게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없는 복잡한 비트맵이 나오는데 요 잘 보시면 에셋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 1.png를 요런 식으로 내가 만들었다. 그럼 그때 변수 이름이 지금 뭐냐면 UI img1의 img1 언더바 png 데이터라고 하는 이 배열이죠. 딱 보면 이거 요 뒤에 대괄호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 배열인데 가면 이미지 1번의 이름은 이거다 라는 느낌이 딱 들죠. 자, 좀 어렵죠? 이게 이미지 1번이고 이미지 2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당연히 1을 2로 바꾸면 되긴 하지만 명시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파일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지금 바이트 배열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바이트 배열의 이름은 제가 이미지 1.png라고 해서 여기 들어간 거니까 파일 이름에 따라서 변수 이름은 달라질 수 있는 거겠죠. 주의하시고 실제로 튀어나와 있는 이 파일의 이미지의 이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됐으니 어렵다 그죠? 요 이제 잡아 놓으면 되죠. 상당히 어렵네요. 요런 것도 제가 좀 메모를 해두겠습니다. 여기다가 어차피 공간 많으니까 녹한다가 그 자카 툴로 생성한 파일의 이름, 파일에서 각 이미지의 변수 이름, 이제 이렇게 생성이 됐다 이 말인 거고. 자, 그리고 소스 안에다가 이 전체를 다 넣어야 되죠. 요만큼 쏙 집어넣습니다. 그럼 지금 UI.c에 가보면 UI 이미지 1이라는 게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UI 이미지 1에다가 요 이미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함수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수 찾으러 가겠습니다. 요 딱 있네요. LV 이미지 셋 src 컨버티드 이미지. 아, 이거 저 ESP32의 파일 시스템을 쓰면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네요. 우리 그런 거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건데, 지금 기본 이미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작가 툴에서 요 이미지를 담당하는 위젯에다가 아예 이미지 1에다가 기본으로 이미지 1을 들어간 상태로 지금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추론컨대 지금 UI 파일 어딘가에 기본 이미지를 저걸로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코드가 한번 호출이 되어진 상태겠죠. 그 녀석을 찾아가지고 힌트를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아, 여기 UI 이미지 셋 이거 배열로 여기 해놨네요. 아, 얘 자체가 이름인 거고 이렇게 배열로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자카툴에서 생성을 해주네요. 그럼 지금 이거랑 이거랑은 같은 말이 되는 거겠죠. 아, 어렵습니다. 자, 지금 나중에 호출할 함수 이름에서 함수의 파라미터에서 요거하고 이거하고는 같은 거죠. 앞에 %가 붙은 거 안 붙은 거 잘 차이를 두세요. %붙은 거를 여기 넣었으니까 포인터를 넣었잖아요. 그럼 지금 요거는 이거의 1번하고 같죠. 아, 그러니까 포인터 배열에다가 지금 넣은 건데요. 뭐 저는 그냥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괜히 헷갈리니까. 자, 어디에서 호출이 됐겠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스크린에 있으려나? 자, UI 스크린 1.c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미 코드가 호출된 거 보이죠? 자, 스크린 생성하고 이미지 1이라고 하는 위젯을 생성을 한 다음에 그 위젯에다가 LV 이미지 셋 src 함수 이름 보이죠? 똑같죠? LV src 이미지 셋 sr 소스 src 거기에다가 %, 이미지 1을 잡아 넣겠다라고 하는 이 코드가 이미지 디폴트로 저 이미지를 넣겠다라고 하는 형식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럼 이제 답을 찾았습니다. 여기 가가지고 버튼 1을 누르면 이미지 1이 나온다. 버튼 2를 누르면 이미지 2가 나온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여기가 2가 되면 되고 지금 생성된 코드로 봤을 때 이 코드하고 이 코드는 서로 같은 겁니다. 에러 안 나죠? 에러 나네. undefined 됐다. 뭐야? 이거는 우리 이제 다음에 같이 논하도록 하고 어차피 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익스턴을 안 해줘서 그런 것 같네요. 자카툴에서 생성은 해줬지만 쓸 수는 없는 변수더라. 어피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이것도 다 됐죠? 버튼 누르면 이미지 소스를 바꿔치기를 한다.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 쪽에는 좀 몇 가지 만들 만한 예제가 지금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몇 가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피리님 반갑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잊혀질 때쯤 되면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 좋지 않습니까? 오신 김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오호, 이거는 이미지가 들어가니까 컴파일을 새로 하네요. 이미지를 바꿔치기 하면 좀 오래 걸리니까 거기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자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열심히 컴퓨터가 컴파일하는 동안에 우리는 잠깐 티타임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좀 쉬고 있다가 다 되면 또 이게 빡세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이제 펌웨어 떴네요. 이제 업로드. 이미지가 들어가면 그 업로드 되는 용량도 커지니까요. 업로드 되는 시간도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이미지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근데 이미지를 무한정 많이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배경을 까만 색깔로 할 걸 그랬나? 이제 나오네. 자, 녹한다의 유튜브 채널. 이미지 떴죠? 이미지 1번.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버튼 누르면 구독과 좋아요. 이미지 바꾸고. 되죠? 구독과 좋아요. 지금 LVG를 이용하게 되면요. 제 생각에 이런 거 엄청나게 간단히 만들 수 있어요. 포터블한 디지털 액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만하게. 얘를 3D 프린터 가지고 요런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요래 딱 이래 가지고 딱 이렇게 딱 이래 가지고 여기에 구멍을 이렇게 내고 LCD를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딱 DS 안에서 밖으로 딱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에 녹한다 기념 요래 딱 해가지고 내부에는 ESP32 같은 거 잡아 넣어주고 여기에 이미지가 자동으로 차 몇 장이 바꿔지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선물로 딱 주면 좀 그래도 느낌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LVGL의 요 기능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지금 간단하게 구현을 해낼 수가 있겠죠. 이미지 1초 간격으로 이미지를 바꾸겠다. 착착착착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니까. 베리베리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장하도록 하죠. 자, 주요 코드가 요걸로 바뀐 거에 또 지나지 않죠. 됐어. 예제 4번이었습니다. 요거 두 개도 아니다. 얘는 괜히 넣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건 별첨 할게요. 별첨. 히트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지금 이제 예제 4번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이미지 로테이션 하는 기능에 조금 관심이 생겼는데요. 요거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응용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보냐면요. 자, 요런 기어 모양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대략 이런 느낌으로. 이런 저 기어 있잖아요. 요렇게 해서 이제 기어 모양을 딱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딱 만듭니다. 버튼 1번을 누르면 얘가 이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회전을 하고 2를 누르면 딱 멈추도록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과연 그게 될지, 나름대로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게 가능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힌트는 여기 아래쪽에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막 뭔가 로테이션 되는 게 뭐 있으니까 아, set angle이라는 게 있네요. 앵글에, 그럼 여기다 입력값이 뭐가 돼야 되지? lv set angle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주면 되는 거고, 이거는 이름이고, UI 이름이고, 위젯 이름이고, 요 부분에 각도가 들어갈 텐데, 라디안 각도냐, 아니면 뭐 디그리 각도냐, 이런 걸 또 알아봐야 되겠죠? 얘가 호출된 게 set angle이 그래서 이거를 호출했죠. 아니면 이거는 자카 툴에서 위젯 자체를 회전을 시키는 것 같네요. 자카 툴에서 로테이션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피벗, 여기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죠. 여기다가 90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만큼밖에 안 돌아가네요. 그러면 무슨 90도만큼 지금 돌아간 게 아니잖아요. 무슨 각도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피벗, 리피트 카운트. 뭐 애니메이션도 이런 식으로 그 애니메이션 자체의 코드 적용해가지고 애니메이션 줄 수도 있네요. 자동적으로.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해볼 만한 것 같네요. 제가 나중에 좀 고난이도로 가면 이 내용도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뭔가 좀 흥미진진한 형식의 코드인데요. 여기 대충 제가 눈치껏 봤을 때 각도가 0에서부터 3600까지 그렇게 구현이 되네. 10을 곱해놨네요. 일단 여기 적어놓고 일단 이제 제가 눈치를 딱 보니까 이해됐습니다. 코드만 봐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녹한도 아닙니까? 자, 예제 5번. 버튼 1을 누르면 이미지가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고 버튼 2를 누르면 멈추도록 하시오. 근데 이때 LVGL 자체의 애니메이션 기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ESP32가 제어하도록 하시오. 아직 그러니까 지금 이 기능을 쓰면 그냥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LVGL 자체로도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ESP32가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그냥 한번 돌려보자는 거예요. 근데 일단 제가 눈치껏 봤을 때는 잠깐만, 여기다 함수 이름 안 적어놨었죠. 잠깐만, 함수 이름부터 좀 적어놨고요. 좀 빼먹은 게 있네. set image src였죠. 이미지 쪽은 뭔가 딱 봐도 양이 많은 게 할 게 많네요. 자, 요거였죠. 여기에 지금 들어가야 될 코드가 이미지 위젯의 이미지 출력하기. 그럼 여기에 위젯 이름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 앰퍼센트 붙이고 이미지명이 들어가는 거죠. 앰퍼센트 자파 툴에서 이미지 이름.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된 거죠.
UI 이미지 1에 n% 요거 예시 됐죠? 요렇게 호출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예제 5번에서 지금 우리가 호출할 거는 LV set 앵글이라고 있었거든요. 김대기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프셋 여기 있네요. 여기 이미 설명이 있네요. 앵글은 0.1도, 그러니까 유효 숫자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가 유효 숫자인데 10을 곱해놨다라고 여기 적어놨잖아요. 예를 들어 45.8도인 경우에는 458이라는 값을 집어넣어주면 45.8이 되더라. 이미 이래서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호출할 함수의 이름은 요겁니다. 이미지 로테이션 시키기. 이미지 위젯 자체가 이미지 위젯 자체가 회전되는 게 아니라 안에 알맹이가 회전되는 거네요. 자, 요 함수고 위젯 이름이 여기 들어가고 여기 이제 각도가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각도는 0에서부터 0.0에서부터 360.0도까지 소수점 첫째 자리를 유효 숫자로 하는데 함수의 입력 값은 10을 곱해 놓았다. 그러므로 함수에 입력 가능한 각도의 범위는 0에서부터 3600이다. 3600이 360도를 말하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서 원점이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미지를 한 바퀴 돌리려면 1800을 입력하면 된다는 거죠. 1800 뒤집히지 않습니까? 맞죠? 제대로 지금 딱 눈치를 깠죠? 그러면 이 함수를 호출하는데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잖아요. 이 코드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이미지는 이미 요 이미지를 그대로 재활용할까? 요 이미지가 그냥 로테이션 되는 걸로 해버릴까요? 그러지 뭐 그렇게도 상관없겠네요. 그러면 이 코드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자, 버튼 1을 누르면 이미지 1이 회전한다 라고 할 거고, 버튼 2를 누르면 이미지 1의 회전을 멈춘다 라고 할 건데, 어떻게 할지가 여기서 이제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코드를 어떻게 해야 얘가 회전을 하게 될지, 0.1초마다 1도씩 회전하는 걸로 할게요. 그럼 한 바퀴 회전하는 데에 360번 회전을 해야 되니까 0.1이 360번 있으니까 잠깐만 100ms 걸리니까 100ms가 360번이면 꽤 많이 오래 걸리겠네. 한 36초쯤 걸리겠네요. 그러면 ESP32가 부하가 안 되려나? 일단 시간은 일단 적절히 조정해보고, 여기서 이미지 회전하는 작업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미지 회전 작업 종료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시작하고 종료하는 거를 요 안에서 지금 회전하는 작업을 블로킹을 걸어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할 수도 있겠죠. 자, for int i는 0, i는 360. 초보자분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할 거예요. 자, 딜레이 10, 딜레이 100. 그리고 여기에 호출해야 되는 함수가 요거였죠. 그럼 여기에 위젯 이름이 UI 이미지 1이고, 그때 각도가 i 곱하기 10, 10이 곱해져 있으니까 i 곱하기 10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왜 일어났어? i가 undefined 됐다. 여기 가로가 빠졌네요. 그죠? 요래 딱 하면
됐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버튼이 1번이 눌려졌어요. 여기서 루프가 돌잖아요. 그럼 100ms 간격으로 360번 하게 될 거니까 100ms 곱하기 360ml초만큼 코드가 저기 멈추게 되겠죠. 저거 계산해 보면 얼마예요? 3만 6천이니까 이 작업을 하는 데에 총 걸리는 시간이 36,000ml초니까 초로 환산하면 36초죠. 맞죠? 이렇게 계산되죠? 이거 루프 다 도는데 36초 걸리잖아요. 아, 그럼 이 코드는 제가 여기다가 딜레이 36,000이라고 적어 놓은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겠죠. 제가 딜레이라고 하는 거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버튼 1을 누르면 ESP32가 뭔가 작업을 하긴 하는데 36초 동안은 LVGL이 목통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요 작업을 버튼을 눌렀을 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가 부울 변수를 하나 두겠습니다. 자, 부울 변수 이름을 뭘로 하죠? 작업을 시작한다. 워크 스타트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본 값은 펄스입니다. 멈춰 있는 거고 얘가 버튼 1을 눌렀을 때 true가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잘 보세요. 꽤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펄스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골격 밖에서 이렇게 쓸 거예요. 자, 만약에 워크가 스타트라면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버튼 1을 눌러서 작업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너무 어렵다. 여기서 0.1초 간격을 만들어낼 거예요. 0.1초 간격 만들어내는 건 이미 제가 알려드렸죠. unsigned long main t라는 이름으로 여기 한 번 더 써보죠. 그러니까 main t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자, if 밀리스 빼기 메인 t가 100보다 크다면 메인 t에 밀리스를 넣겠다. 0.1초의 인터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아까 이 함수가 여기서 호출이 될 거예요. UI 이미지 1 그리고 여기 각도 부분에 각도가 상승하는 어떤 또 전역 변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위에다가 int degree라고 만들겠습니다. 기본 값은 0이고요. 그리고 이 디그리 값이 이 0.1초마다 이 디그리 값이 10도씩 올라가는 걸로 아니다. 그러면 100씩 올라가면 10씩 올라가는 걸로 할게. 1도씩 올라가는 걸로. 그죠? 그리고 이 디그리 값이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될 건데 얘가 상한값이 있잖아요. 자, 만약에 디그리가 3600보다 크게 된다면 360도 그러니까 우리 각도 개념이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회전을 하는데 로테이션을 하는데 자, 지금 요 지점이 0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돌아가서 요 지점이 45도가 되겠죠. 쭉쭉쭉쭉쭉쭉쭉 돌아가서 요 지점이 90도가 될 거 아니에요. 쭉쭉쭉쭉 돌아가서 요 지점이 180도가 되겠죠. 요 지점이 270도가 되겠죠. 그리고 쭉쭉쭉쭉쭉쭉 오다가 요 지점 오게 되면 45도가 더해지니까 315도가 되겠죠. 요 지점으로 다시 오게 되면 360도가 되는데 360도는 0도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360도에서 45도 더 돌아가게 되면 405도죠. 근데 이 405도하고 45도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빙글빙글 돌기만 하는 거니까. 그러면 0, 360, 720, 1080 다 같은 각도 방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각도에 퍼센트 360은 항상 이제 일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360을 초과를 하게 되면
10씩 더해지가지고 10씩 더해져서 10을 딱 더 더했더니 360보다 더 커졌더라. 그러면 요 디그리가 다시 0으로 까져버리면 되죠. 10씩 따따따따 더했더니 360까지 360이랑 같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되겠네요. 360이 꼴 0하고 같으니까 그럼 0부터 다시 쭉 출발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놓는 이유는 디그리라고 하는 변수가 10씩 더하다 보면 언젠가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계속 더하다 보면 3만, 10만, 100만 이렇게 가다 보면 뻥 터지는 지점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0에서부터 3600 사이로 왔다리 갔다리 할 거니 절대로 변수가 오버플로우 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버튼 1번이 눌러지면 요 작업이 시작이 될 거고 버튼 2번이 눌러지면 멈추게 될 건데 버튼 1을 누르면 항상 이 디그리가 그거랑 상관없겠구나. 현재 위치를 요렇게 하면 그냥 되겠네요. 해보겠습니다. 살짝 어려웠던 부분이긴 한데 지금 단계에서는 ESP32 코드보다는 그 이미지가 어떻게 회전이 되는지 그거에만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터치 쪽 가게 되면 지금 하는 이 코드보다 더 어렵게 될 겁니다. 지금도 어렵잖아요. 나중에 가면 제 생각에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거를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녹한다의 고민이라고 보면 되겠죠. 녹한다의 소임이면서 제일 중요한 고민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될지 자, 될까 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지금은 버튼이 안 눌려진 상태인데요. 버튼 1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보입니까? 이게 바로 녹한다의 기술입니다. 회전하고 있죠? 로테이션 이렇게 가운데 점을 중간으로 로테이션 하다가 이거 누르면 작업이 멈추게 되겠죠. 요대로 멈춰 있는 겁니다. 다시 누르면 카운터가 지금 현재 각도에서 또 올라가게 될 거니까 또 여기서부터 회전하게 되겠죠.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한번 올려볼게요. 이 속도가 조금 더 빠르게 돌아가면 멋있을 것 같습니다. 100ms 말고 근데 이 속도를 무한히 줄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ESP32가 부담을 가지게 될 거니까 그럼 그때는 각도 양을 늘리면 되겠죠. 올라가는 그 각도 증감 부분하고 속도하고 같이 연계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럼 차라리 각도 부분을 한 5도 정도로 올려보겠습니다. 5도 정도 5배 더 빨라지겠죠. 그러면 지기 준다. 왜 아무 반응이 없어? 참. 인식이 안 됐네. 자. 근데 이렇게 각도량을 늘리니까 좀 버벅거리네요. 그러면 시간하고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ESP32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어떤 최적의 5도씩 가니까 좀 이렇게 뚝뚝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나잖아요. 좀 보기가 안 좋네요. 제가 보기 좋은 예제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얘를 다시 10으로 줄이고 1도씩 하고 요 부분을 절반으로 줄여버리겠습니다. 그럼 또 2배 더 빠르게 회전하게 될 거고 한 30 정도로 줄여볼까? 이 정도는 ESP32가 버텨주겠죠? 그리고 회전시킬 이미지가 너무 커요. 좀 조그만한 거 해가지고 기어 모양 아까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조그만한 거 회전하면 좀 빠를 텐데 얘는 이미지 회전시키는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얘가 ESP32가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꿈꾸는 대로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버튼이 잘 안 눌려지지? 갑자기 이거 갑자기 버튼이 안 눌려집니까 이거? 됐다. 자, 뭐 이 정도 괜찮죠? 이렇게 돌다가 이거 누르면 멈추고 이거 누르면 지금 이 버튼 누르는 게 저 접점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아이씨. 자, 잠깐만요. 아이. 됐다. 인식됐습니다. 됐죠? 이게 이미지 로테이션 예제고요. 방법은 여기 나왔고, 자, 주요 코드 잡아 넣겠습니다. 얘는 조금 어려웠죠? 잘 나가다가 좀 살짝 멀미가 나는 코드가 잠깐 나왔는데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셋업에 들어가지고 그리고 루프에 살벌한 코드 자, 요만큼 어우 길다. 됐다.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까만색 좋습니다. 자 그럼 예제 6번은 이거 한 단계 더 넘어가지고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6번 자 가변 저항을 돌려서 이미지를 0에서부터 360도 회전시켜 보시오. 재밌겠죠? 가변장이 지금 연결해 놨으니까 돌려가지고 이미지 로테이션을 가변장 값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기본 코드가 태스크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로 할게요. 자 샵 디파인 아까 했던 거 포텐시미터 34번 핀에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리고 포텐시미터는 핀 모드 설정해 줄 필요 없으니까 셋업에 요거 날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요 부분에는 지금 들어가야 될 코드가 요 코드는 일단 살려두고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싹 지우고. 여기서 뭐라고 할 거냐면 0.1초 간격으로 그 가변 저항 값을 측정한다라는 코드를 일단 쓸 거예요. 그리고 가변 저항 값은 일단 여기 원리를 여기다가 제가 적어 드릴게요. 원리를 지금 할 거예요. 원리를 1번 0.1초 간격으로 가변 저항 값을 측정한다. ESP32의 가변 저항 값은 12비트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4095의 범위를 가진다. 이 값을
LVGL의 이미지 로테이션 값인 0에서부터 3600 사이의 범위로 그 매핑한다라고 표현하죠. 매핑한다. 맵 함수 지금 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지금 느낌이 따갔을 거예요. 아, 저놈이 지금 맵 함수라는 걸 쓰려고 하는 거구나. 바로 예리하게 아실 수 있을 건데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이따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함수를 쓸 건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그래프, 그 직선 그래프가 있어요. 지금 매핑한다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기울기가 다르거든요. 지금 LVGL의 입력값은 대략 이런 직선을 가집니다. 그냥 느낌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아날로그 값은 대략 이런 정도의 값을 가집니다. 둘 다 0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기울기는 같다고 볼 수 있나? 이 설명이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가변 저항 값이 0에서부터 4095입니다. 근데 4095 하면 409도라는 말이 되는 거죠. 요 값을 바로 넣어줄 수가 없잖아요. 요 값을 얘는 3600이에요. 그러니까 0이라고 하는 시작 지점은 같은데 끝 지점이 다르니까 얘를 요 지점에 맞추는데 그냥 잘라서 붙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중간점은 여기 있는 중간점으로 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스케일링 된다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율에 맞게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4095가 비율에 맞게 3600 쪽으로 이렇게 다가오면서 사이에 있는 점들도 이렇게 땡겨져 와야 된다. 그거를 해주는 함수가 맵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보면 되겠죠.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간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unsigned wrong main t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main t가 여기서 만약에 if 밀리스 빼기 main t가 100보다 크다면 요거 지울게요. 메인 t는 밀리스다. 계속 지금 나오고 있죠. 인터벌 만들어내는 거고 여기서 가변 저항값 측정할 겁니다. 가변 저항값 측정하기. int 아날로그는 아날로그 리드 포텐셔미터가 연결된 핀에서 읽어온다. 여기까지는 0에서부터 4095입니다. 그리고 요 값을 중간에 변수를 하나 둬 가지고 컨버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int 디그리라고 하죠. 디그리는 매개 변수가 총 5개가 들어가요. 대상이 되는 변수가 뭐냐? 아날로그라고 하는 어떤 변수가 있는데 얘가 0에서부터 4095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요거를 0에서부터 3600의 범위로 재조정을 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이 결과는 0에서부터 3600 사이의 범위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출력이 이루어지는 거죠. 가변 저항 값을 각도 값으로 변환하기. 그리고 최종적으로 변환된 값을 이 함수에 호출해 주면 되겠죠. 계산한 각도 값으로 이미지 회전하기. 다 됐죠? 업로드 해가지고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정도 위젯 해보면 되겠네요. 더 할 수 있으려나? 한두 개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재밌다. 흥미진진하죠? 뭔가 뒤집혀져 있네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가변장을 돌리면 돌아가죠. 0도 쭉 돌아서 여점이 180도 한 바퀴 더 돌아서 여기가 360도 됐죠? 이제 돌리고 있는 거 보이죠? 아, 이런 식으로도 뭔가 할 수 있겠거나 뭔가 이제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예제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잠시만요. 저 방금 예제 저장을 안 한 것 같은데. 그죠? 예제 5번 저장을 안 하고 6번으로 넘어왔네요. 그럼 일단 6번부터 저장해 놓고 컨트롤 Z 해가지고 원래 코드로 가면 되겠지. 저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까먹고 있었네요. 자, 컨트롤 Z. 이게 원래 코드죠? 5번 코드. 그 다음에 UI 파일은 456이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래도 한 세트 페어를 맞춰 드려야 헷갈리지 않으니까 얘가 5번, 얘가 6번 됐습니다. 코드 저장 다 됐고, 이제 맞다. 이도 컨트롤 Y. 뭔가 인공지능이 코드 작성하고 있는 것 같네요. 다다다다닥 다다다닥 됐다. 주요 코드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까지 해놓고 이미지는 또 다음에 우리 더 심화 과정으로 넘어갔을 때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요까지 딱 하면 될 것 같네요. 됐고, 자 이제 다음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미지 했고, 롤러 이거 한번 알아보죠. 롤러가 무엇인가? 롤러는 요렇게 링으로 되어 있는, 계속 무한히 회전하면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위젯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버튼을 눌러가지고 위쪽으로 돌리든 아래쪽으로 돌리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의미가 있겠네요. 그런 게 있을라나? 셀렉티드 롤러. 매뉴얼리 하려면 ID 값이 뭔데? ID 값이 뭔데요? 인덱스인가? 롤러 비저블 카운트. 비저블 카운트는 몇 개 보여줄 거냐 그 말인 것 같고요. 과연 여기서 말하는 그 ID라는 개념이 뭘까요? 이거 딱 우리가 필요한 함수 있잖아요. LV 롤러셋 셀렉티드, 선택된 그 아이템을 뭘로 할 거냐 하는 건데요. 롤러가 위젯 ID를 말하는 걸 거고, 요 ID가 이제 안에 들어있는 아이템의 뭔가 어떤 값을 말하는 걸 건데요. 여기 있네요. ID는 인덱스다. 옵션은 인덱스다. 그럼 0부터 해가지고 배열의 인덱스하고 같게 되는 거겠죠. 쉽네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습니다. 자, 이게 오늘의 마지막 예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제 7번.
롤러 버튼 1을 누르면 롤러가 위쪽으로 이동하고 버튼 2를 누르면 아래쪽으로 이동되도록 하시오. 포커스되어 있는 아이템이 위쪽으로 가거나 아래쪽으로 가거나. 지금 버튼 1을 누르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하나씩 똑똑똑 2를 누르면 요렇게 아래쪽으로 하나씩 따따따따 옮길 수 있도록. 그리고 저 이미지 쪽에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아까 이미지 쪽에 여기에 주의 작화 툴 에셋 폴더에 이미지를 넣어두면 앞으로 있을 모든 그 UI에 이미지가 포함된다. 근데 지금 제가 할 거는 이미지랑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에셋에 가가지고 요거 두 개를 날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업로드 할 거에도 이미지가 계속 딸려져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미지만 하이라이트해서 삭제한다고 그게 모든 게 다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지도 다 지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거는 롤러. 그럼 여기 아이템을 넣어주는데 이 아이템에 3개다. 그러면 배열처럼 생각하면 되겠죠.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자, 녹한다. 유튜브 라이크 서브스크라이브 아두이노 ESP32 LVGL 헬로 월드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 놔 볼게요. 그럼 요거를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거에 아이템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인덱스로 하자면 여기가 0 1, 2, 3, 4, 5, 6, 7이니까 버튼 1을 누르면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0쪽으로 하나씩 이동시키면 되는 거고 2번을 누르면 7쪽으로 이동시키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인덱스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이거 근데 생각보다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잠깐만요. 빠르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비저블 로우 현재 이건 아니고 읽어와야 되니까 to get 현재 인덱스를 가지고 오는 그 함수라고 하네. 그럼 이 함수의 반환값은 현재 그 롤러가 보여주고 있는 아이템 번호가 나올 건데 거기서 하나 빼가지고 여기로 가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코드 조금 이것도 어렵겠네요. 일단 UI는 다 완성됐습니다. 요거 익스포트하고 속전속결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소코비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할 수 있습니다. 으쌰. 쓰레기통에 놓고 자, 새로운 UI 이미지 쪽에서 너무 삘 꽂혀가지고 열심히 했네요. 잡아넣어주고 그러면 여기 UI.c에 롤러 있겠죠? 롤러 이름 자 찾아놔주고 자 메인으로 가서 우리가 써야 될 코드가 다시 버튼을 살려야 되겠네요. 버튼 눌러가지고 할 거니까 자 샵 define btn1은 18 btn2는 19 이거 이제 빨리빨리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딱 가서 핀 모드 셋업 btn1은 input 풀업 btn2도 input 풀업 됐죠. 그리고 버튼 누르면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쓰면 되죠. if 디지털 리드 btn1 로우라면 눌러진 거고 채터링 방지 위해서 딜레이 300 넣겠다라고 했었고요. 버튼 2도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버튼 1번 눌렀네 2번 눌렀네 완성됐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 뭐 할 거냐면 버튼 1이 지금 눌러졌어요. 그럼 해야 되는 작업이
현재 롤러에 선택된 아이템 번호를 가지고 온다라고 할 거고, 그리고 거기서 1을 뺀다. 그리고 뺀 값을 롤러의 입력 값으로 준다고 할 건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죠. 1을 뺄 때 최소 값이 0보다 작을 수 없다는 조건이 붙어야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올라가는 쪽이잖아요. 현재 롤러 값을 가지고 온다. 1을 증가시키는데 롤러가 가진 최대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그러니까 롤러가 가지고 있는 최대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몇 개를 최대로 가지고 있느냐도 알 수 있으면 좋겠죠. 일단 코드를 좀 줍겠습니다. 요거랑 지금 써야 될 함수가, 이야 어렵다 그죠? selected 요거랑 아마 개수도 있겠죠? 이거는 몇 개 출력할 거냐 그거 말하는 거고,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LV 롤러 get 옵션 CNT라고 하는 얘가 딱 맞는 것 같죠? 옵션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가지고 온다. 이 함수가 딱 적절하네요. 가지고 오겠습니다. 잘 찾아내죠? 자, 여기다가 설명을 좀 쓰도록 하죠. 자, 그럼 이 함수가 이게 이제 id죠? 롤러 id. 얘는 롤러 id 바로 들어가면 되고, 얘는 여기 롤러 id. 자, 요거는 on일 때가 있고 off일 때가 있고. 아이템 번호 딱 되네요. 자, 그럼 요거는 그 롤러에게 현재 몇 번 아이템을 선택하면 될지 알려준다. 애니메이션 적용. 그리고 이거는 애니메이션 적용 안함. 차이죠. 그리고 요거는 현재 선택된 아이템 번호. 롤러가 가진 전체 아이템의 개수. 여기서 아이템은 옵션이라고 부르네요. 옵션의 개수. 그럼 이제 다 나왔죠. 전체 옵션의 개수는 그냥 여기서 하나씩 다 현재 값부터 한번 빼워 보겠습니다. 현재 값은 여기에 해보면 되죠. 현재 값을 가지고 온다. int 옵션 이렇게 할게요. 옵션은 자 롤러 아이디는 요거잖아요. 가지고 왔죠. 그리고 얘를 하나 빼봅니다. 옵션 뺐는데 0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요. 자, 만약에 옵션이 0 뺐더니 0보다 작다면 얘는 0인 거예요. 한값 처리가 됐죠. 위에서 지금 요 작업이 지금 된 거죠. 그리고 뺀 값을 입력 값으로 준다. 애니메이션은 오프 하겠습니다. 오프하고 롤러 아이디고 인덱스는 요거죠. 됐죠? 다 됐죠? 그럼 이제 반대로 세미콜론. 요 녀석은 아이디를 가지고 온다. 그리고 옵션을 하나 증가시키는데, 근데 번호 인덱스가 0부터 출발하냐 1부터 출발하냐 그거를 알아내야 되는데,
아마 특별하지 않으면 0부터 출발하겠죠. id는 옵션에 인덱스다까지만 해놓고 0이냐 1이냐 그거는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 배열처럼 접근한다라고 봤을 때 이 옵션은 만약에 이 옵션은 더 클 수는 없죠. 얘가 자 일단 최대 가장 끝점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int 옵션 전체의 카운트는 요 함수에서 롤러 아이디 이것만 호출해주면 전체 개수가 나오겠죠. 이 개수가 지금은 7이라고 나오겠죠. 왜냐하면 제가 7개 넣어놨으니까. 아니다. 둘, 넷, 여섯, 8개 넣어놨네요. 그럼 얘는 아마 8이라고 나올 겁니다. 결과가. 근데 우리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0부터 출발하니까 0, 1, 2, 3, 4, 5, 6, 7까지 해가지고 총 8개거든요. 그럼 얘는 7보다 더 이상 커지면 안 되는 거니까 옵션 카운트 빼기 1보다 더 커졌을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가장 끝 지점은 뭐냐면 옵션은 옵션 카운트 빼기 1 지점이 끝 지점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아이템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가 해서 개수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야 되고 지금은 7이라는 숫자를 적어놔도 크게 문제는 없으나 좀 멋있어 보이게 이렇게 작업을 해두겠습니다. 지금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롤러가 가진 최대 범위를 넘을 수 없다가 요 두 줄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될라나?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인덱스가 1부터 출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제로 인덱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게 마지막 예제니까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타이밍에 질문을 딱 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롤러는 나왔고요. 자, 이렇게 롤러는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안 내려가네. 자, 반응이 없네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닌가? 이게 아닌가 보네요. 그럼 이거는 내일 이거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되겠네요. 이 설명대로라면 맞잖아요, 이거. set select. 인풋 풀업 안 해줬나? 했고 18번 19번 됐고 그럼 이거는 내일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내일 뭐부터 출발해 보냐면 여기 옵션 버튼 누르면 옵션이라고 하는 값을 ESP32의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을 해보면서 지금은 추측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밀 진단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버튼 1번이 눌려진 게 과연 감지가 됐는가? 먼저 한번 측정을 해보고 그럼 여기 들어왔다면 여기 빼온 옵션하고 뭐 처리된 그런 결과물들 있잖아요. 그 시리얼 프린트 ln 해가지고 출력해보면 되겠죠. 그럼 뭐 그까지만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옵션 아이디가 이렇게 출력해보면 되잖아요. 버튼 1 클릭 해가지고 요거 출력하고 요거는 버튼 2 클릭이라고 하면서 요거 출력해보면 옵션이라는 값이 과연 뭐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죠.
SPI 타입 말고 16비트 RGB 타입 사용 안 해봤습니다. 저는 요 LCD만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거 그냥 ESP32하고 LCD하고 연결되는 드라이버 부분만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ESP32가 지금 그 LCD에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럼 그 코드에다가 UI 파일만 LVGL 걸로 끼워 넣으면 되는데요. 지금 제 환경은 그렇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시리얼 모니터. 왜 또 한글이 깨지지? 왜 항상 1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지금 버튼 2가 눌려진 거거든요. 그럼 얘를 증가시켰더니 얘는 이거 두 개 같이 한번 출력해 봐야 되겠다. 이거 하고 옵션 CNT 이거 하고 자, 요까지만 우리 점검해보고 내일 여기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는 미완성이네요. 미완성 예제. 요 예제 7번은 이대로 일단 두고요. 내일 LVGL 4편의 예제 1번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얘부터 다시 출발할게요.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왜? 뭐가 불만이야? 이 빨간 줄 끄일 위치가 아닌데 왜 빨간 줄이 끄였죠? 일단 요 옵션 CNT가 8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8이 나올지. 그게 안 나온다면 지금 이 설명은 좀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딱 보니까 맞는데. 나오네요. 8이라고 나오는데 얘가 잠깐만요. 그럼 가지고 와서 한 개 증가시켜서 잡아 넣었더니 더웰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이 방식 말고 그냥 전역 변수를 하나 줘가지고 요렇게 그냥 핸들링 하지 말고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았으나 그냥 인덱스를 빼와가지고 잡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전역 변수를 하나 줘버리면 오히려 일이 쉬울 것 같네요. 엄밀히 말하면 저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int now 옵션 이런 변수를 하나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now 옵션이 디폴트로 지금 0이라고 하는 위치에 가 있잖아요. 얘는 여기서 이게 하나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0보다 작을 수 없으니까 하한값 0이고 요 값이 여기 들어간다.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now 옵션이 하나 올라가고 얘가 전체 개수보다 커질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 라스트 테스트. 만약에 이게 작동이 된다면 오늘 마지막 예제로 들어가는 거고 안 되면 내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상이 없는데 이거는 지금 8 정확히 나오고 있잖아요. 왜 셋을 안 해줬죠? 아닌데 여기 했잖아. 얘는 셋을 했는데 얘는 셋을 안 했군요.
아 맞네. 자 이제 맞다. 범인을 찾았습니다. 저기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쪽에는 이거 함수 호출을 하는 게 안 해줬네요. 요거 호출해줘야 이동이 되는 거잖아요. 따다 해가지고 됐죠. 이제 안 될 리가 없겠네요. 자, 다 됐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예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함수가 지금 호출이 안 이루어져 있었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랬는데 안 되면 굉장히 뻘쭘할 것 같은데 아마 되지 않겠습니까? 설명서대로 했으니까. 설명서대로 했는데 안 되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되지 않습니까? 아래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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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으로. 제일 마지막에 헬로 월드. 이게 끝 지점이니까 더 이상 갈 수 없고 이제 이거 누르면 위쪽으로 가야 되죠. 근데 이 버튼이 지금 잘 안 눌려져요. 이 버튼이 이제 됐다. 시계 눌러야 되네. 시계. 제일 위로 올라가 볼게요. 아이씨, 왜 이러냐. 예능감이 있는 버튼이라 가지고. 아니면 이거 뭐 그냥 쇼트 시키면 되지. 그라운드에 쇼트 시키면 버튼 누른 거랑 같으니까. 자, 수동으로 버튼 누른 효과를 주겠습니다. 됐죠? 하여간 끝 지점까지 갔고, 그리고 다시 아래쪽으로. 이건 잘 눌러지니까 이렇게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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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롤러도 이제 완수했죠? 롤러도 완수했다는 딱지를 딱 붙이고, 내일은 여기 텍스트 에어리어 이거부터 출발하면 되겠네요. 쭉 하나씩 하고 오늘의 그 마지막 코드를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완성 예제 아니죠. 이제 완성했습니다. 주요 코드. 뜨뜨미지근하게 끝날 뻔했는데 그래도 녹한다가 완성을 시켰습니다. 좀 갈수록 살짝 어려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긴 있네요. 좋아. 저장도 깔끔하고. 이제 코드 저장만 하면 끝납니다. 이그젠플 7번, 그 다음에 UI 파일 압축하고. 자, 오늘 녹화한다의 임무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죠. 오늘 녹한다가 한 3시간여에 걸쳐가지고 열심히 라이브 방송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결과물을 다들 이렇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멋있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보시고 많이 도움이 되었다, 흥미진진했다, 재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여기 화면 가운데 중앙 하단에 보시면
노칸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앞으로 있을 더 흥미진진하고 재미나고 멋있는 콘텐츠들을 위해서 각자 구독자분들하고 시청자분들이 각자가 노칸다에게 투자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후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 전반적인 발전이 있는 것이지, 저도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어야 재미도 있고 뭐 할 맛도 나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뭐 허공에 대고 막 제가 개인적인 비용을 투입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요. 이제 노칸다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많이 좀 후원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다르게 후원해 주시는 방법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채널이나 아무 동영상이나 막 눌러보시면 멤버십 내지는 가입 이런 버튼이 있을 거예요. 누르시고 금액 선택한 다음에 유튜브에다가 결제를 빡 하시면 유튜브가 한 3분의 1 정도의 수수료를 떼먹고 남은 금액을 노칸다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수수료 떼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후원 계좌로 빡 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노칸다를 외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노칸다는 늘 열정적으로 파이팅 넘치게 하고 있으니까 호주머니를 채워주셔야 돼요. 호주머니를 채워주셔야 자동차도 기름을 넣어야 앞으로 나가고 기계도 전기를 넣어줘야 작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원활하게 우리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카카오톡에 채팅방 만들어뒀어요. 심심한 녹한다 채팅방 검색을 하셔가지고 2024-0101 비밀번호입니다. 2024년도 1월 1일이다 라는 의미로 비밀번호를 만들어뒀으니 검색하시면 한 200여 분 정도 참여하고 계신 채팅방이 검색될 거거든요.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뭐 들어오면 채팅량이 많으냐? 채팅 안 합니다. 한 번씩 불이 붙으면 채팅을 좀 많이 하긴 하는데 특별하지 않으면 채팅량이 거의 없는 핵 잠수함급 건전한 커뮤니티예요. 대신에 유익한 어떤 활동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같은 길을 걷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버튼 이거 갑자기 왜 안 눌러질까요? 잘 되고 있었는데. 이제 또 잘 되네. 이제 또 잘 되죠. 잘 되고 잘 안 되고는 지 마음인 걸로. 자, 롤러도 정복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터치가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따따따따 선택을 하면 그런 그림이 나오겠죠. 지금은 터치가 안 되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얘기는 오픈톡방에서 하고요. 내일 이 내용 이어서 또 계속 진행이 될 거니까 내일 화요일 오후 8시 15분에 또 녹한다가 튀어나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거는 또 좀 모호한 표현이니까요. 5월 14일 5월 14일 오후 8시 15분입니다. 이게 다시 보기로 전환이 되면 내일이라는 개념이 이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월 14일 오후 8시 1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